오이소 경북 신나는 한글 여행길. 오차시. 백두산 호랑이가 사는 백두대간 수목원. 안녕하세요. 문해교사 최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 5번째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행했던 청룡과 황룡이 살던 문경에 있는 쌍용 계곡 기억하시나요? 무더운 여름이 오면 한번 꼭 방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나서 오늘의 여행지로 떠나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청룡과 황룡이 살던 쌍용 계곡을 다녀왔습니다. 쌍용 계곡은 2마리의 용이 산다고 해서 쌍용 계곡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글자도 같은 자음자를 아울러 쓰면 쌍자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쌍자음자가 들어간 낱말을 중심으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깝다. 가깝다에서 깝에는 어떤 쌍자음자가 들어있나요? 맞습니다. 쌍기역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딸. 딸에서는 어떤 쌍자음자가 들어있나요? 맞습니다. 쌍디귿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바쁘다. 바쁘다에서 뿌는 어떤 쌍자음자가 들어있나요? 맞습니다. 비읍을 2개를 썼죠? 그래서 쌍비읍이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 낱말, 쌍용에는 어떤 쌍자음자가 들어있나요? 맞습니다. 쌍시옷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낱말, 찌다에서 찌에는 어떤 쌍자음자가 들어있나요? 맞습니다. 쌍지읒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밀가루 1컵보다는 밀가루 2컵을 넣으면 반죽이 되직하고 단단해지죠? 마찬가지로 자음자가 2개가 어우러져 있으면 소리가 더 단단해지고 긴장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쌍자음자가 들어간 낱말은 발음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긴장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모든 자음자를 2개 아울러 쓴다고 해서 쌍자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자음자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또 여행을 떠나게 될까요? 기대되시나요? 그럼 새로운 여행지 봉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8쪽을 펴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째,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에 대해 알 수 있다. 둘째, 왜, 위가 들어간 낱말을 읽고 쓸 수 있다. 출발하기. 오늘은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을 여행하며 모음자 왜, 위가 들어간 낱말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기를 펴시고요. 백두대간 수목원의 관람 코스를 알아보겠습니다. 28쪽 출발하기에 나온 사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백두대간 수목원의 관람 코스를 안내해 놓은 안내 표지판입니다. 어느 곳을 차례대로 관람하면서 볼 수 있는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해서 덩굴 정원을 지나 무지개 정원을 지납니다. 무지개 정원을 지나면 호랑이가 살고 있는 호랑이 숲을 지나게 됩니다. 호랑이 숲을 지나서 야생화 언덕을 걸어갑니다.
야생화 언덕을 지나면 거울 연못이 나옵니다. 거울 연못을 지나서 꽃나무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꽃나무원을 다 보시고 나면은요, 진입광장 숲길로 천천히 걸어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출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글자만 보면서 지나왔는데요. 그래도 살펴보면서 관람 코스 중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곳이 있었나요? 저는 호랑이 숲에 가보고 싶어요. 진짜 호랑이가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자, 그럼 이제 백두산 호랑이가 사는 백두대간 수목원을 여행하면서 왜, 위가 들어간 낱말을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9쪽 둘러보기를 펴주세요. 둘러보기. 지금부터 둘러보기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둘러보기에는 백두대간 수목원에 사는 동물의 이름도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백두산 호랑이가 사는 백두대간 수목원. 백두대간 수목원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곳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이기도 해요. 그리고 백두대간의 상징인 백두산 호랑이도 있어요. 함께 쉬엄쉬엄 산책 코스를 걸어보아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잘 들어보셨나요?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백두대간의 상징인 어느 동물이 사나요? 맞습니다. 백두산 호랑이가 삽니다. 제가 알아보니 여기 사는 호랑이들은 이름도 있더라고요. 한청이, 우리, 그리고 남매지간인 한과 도가 살고 있답니다.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기버스도 운행하고 있으니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럼 29쪽 교재를 다시 볼까요? 빨간색 글씨로 강조된 낱말을 보겠습니다. 이 낱말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중요한 낱말들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최대. 두 번째, 백두산. 세 번째, 쉬엄쉬엄. 네 번째, 체험. 이렇게 네 가지 낱말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 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30쪽 기억하기를 펴주세요. 기억하기. 기억하기에는 왜, 위가 들어간 6개의 낱말이 있습니다. 이 6개의 낱말에는 왜, 위 모음자가 들어있는데요. 이 모음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음자 아, 오, 우, 이를 가지고 2개를 어울러 써서 만든 모음자입니다. 예를 들어 모음자 아와 모음자 이 2개를 아울러 써서 글자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아이라고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에라고 소리냅니다. 그럼 낱말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낱말은 백두산입니다. 첫 글자인 백의 글자의 짜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음자 비읍을 쓰고 옆에 모음자 아와 이를 어울러 쓰고 그 아래에 받침 기역을 썼습니다. 백에 있는 모음자 에를 살펴보면 모음자 2개를 어울러서 썼습니다. 모음자 아와 모음자 이가 어울러져서 에가 됩니다. 아와 이를 어울러 쓰면 에로 읽습니다.
백. 이제 낱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백두산. 백두산을 정확히 읽으며 교재에 따라 쓰고 빈칸에 써넣어 봅시다. 100, 두, 산, 백, 두, 산, 두 번째 낱말은 쉬엄입니다. 첫 글자인 쉬의 글자 짜임을 살펴볼까요? 자음자 시옷을 쓰고 그 아래 모음자 우와 이를 어울러 썼습니다. 모음자 위는 모음자 우와 이를 어울러 쓴 글자입니다. 우와 이를 어울러 쓰면 위라고 읽습니다. 스라는 자음자가 앞에 오니 쉬라고 읽으면 되겠지요? 그럼 낱말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쉬엄. 낱말을 정확히 읽으며 교재에 2번 써봅시다. 쉬, 엄, 쉬, 엄, 쉬, 엄, 쉬, 엄. 이제 세 번째 낱말은 기회입니다. 회의 글자 짜임을 알아볼까요? 자음자 히읗을 쓰고 그 아래에 모음자 오와 이를 어울러 썼습니다. 외는 모음자 오와 이를 어울러 쓴 모음자입니다. 모음자 오와 이를 어울러 쓰면 외라고 읽습니다. 자음 흩소리가 앞에 오니 회라고 읽으면 되겠지요? 다시 한번 낱말을 읽어보겠습니다. 기회. 사람은 살면서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지요. 낱말을 정확히 읽으며 교재에 2번 써봅시다. 기, 회, 기, 회, 네 번째 낱말은 산책입니다. 책 글자 짜임을 알아볼까요? 자음자 치읓을 쓰고 옆에 모음자 애를 써서 채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받침 기역을 씁니다. 애는 모음자 아와 이를 어울러 쓴 글자입니다. 아까 첫 번째 낱말에서도 모음자 애가 있었지요. 백두산의 백. 마찬가지로 모음자 아와 이를 어울러 쓰면 에라고 소리를 냅니다. 자음 츠 소리가 앞에 오니 스, 채, 책 이렇게 소리 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낱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산책. 낱말을 정확히 읽으며 교재에 2번 써봅시다. 산,
책, 산, 책, 다섯 번째 낱말은 체험입니다. 체의 글자 짜임을 알아볼까요? 자음자 치읓을 쓰고 그 옆에 모음자 어와 이를 어울러 씁니다. 모음자 어와 이를 어울러 쓰면 에라고 읽습니다. 자음 츠가 앞에 오니 체라고 읽습니다. 다시 한번 낱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체험. 낱말을 정확히 읽으며 교재에 2번 써봅시다. 체, 험, 체, 험, 이제 마지막 6번째 낱말 최대입니다. 최의 글자 짜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음자 치읓을 쓰고 아래에 모음자 오와 이를 어울러 씁니다. 모음자 오와 이를 어울러 쓰면 왜라고 읽습니다. 다시 한번 낱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최대. 낱말을 정확히 읽으며 교재에 2번 써봅시다. 최, 대, 최, 대, 네, 모두 잘 쓰셨습니다. 그럼 31쪽 다시 보기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낱말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31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 보기,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고 읽어봅시다. 6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가로 안에 두 낱말이 있습니다. 앞에 낱말이 알맞은지 뒤에 낱말이 알맞은지 골라서 동그라미 표를 하면 됩니다. 그럼 1번 문제 볼까요? 1번 백두산 호랑이. 자, 두 낱말을 비교해 볼 때 다른 부분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백이라는 글자가 다릅니다. 앞에 백은 모음자 어이를 썼고 뒤에 백은 모음자 아이를 썼습니다. 백두산은 희다의 뜻을 가진 아이의 백을 씁니다. 뒤에 낱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럼 문장이 완성되었으니 읽어봅시다. 백두산 호랑이. 좋습니다. 그럼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에 제시되어 있는 두 낱말도 다른 글자가 있는데요. 다른 글자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체가 다릅니다. 앞에 체험은 모음자 어이의 체, 뒤에 체는 모음자 아이를 어울러 쓴 체입니다. 체험은 몸속 겪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몸을 뜻하는 체는 체육, 체조 등 모음자 어와 이를 어울러 씁니다. 앞에 체험에
동그라미 표를 해 봅시다. 이제 문장이 완성되었으니 읽어봅시다. 체험을 해요. 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두 낱말에서 다른 부분은 어느 글자일까요? 그렇죠? 책입니다. 앞에 책은 어떤 모음자와 모음자가 어울러 쓰여진 걸까요? 모음자 아와 이입니다. 뒤에 책은 모음자 어와 이입니다. 산책은 어떤 글자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산책은 모음자 아와 이를 어울러 쓴 앞에 낱말이 맞습니다. 문장이 완성되었으니 한번 읽어봅시다. 산책을 합니다. 4번 문제 볼까요? 가로 안에 두 낱말의 다른 부분은 쉬라는 글자네요. 그렇죠? 쉬엄쉬엄은 좀 입을 내밀어 쉬라고 소리 냅니다. 그렇다면 어느 글자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앞에 낱말 쉬엄쉬엄이 맞습니다. 앞에 낱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 봅시다.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쉬엄쉬엄 걸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예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낱말은 최대가 있는데요. 두 낱말에서 다른 부분 찾아볼까요? 맞습니다. 채자입니다. 앞에 채는 오와 이를 어울러 쓴 채이고 뒤에 있는 채는 어와 이를 아울러 쓴 채입니다. 최고, 으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는 어느 것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오와 이를 어울러 쓴 앞에 최가 맞습니다. 앞에 낱말 최대의 동그라미 표를 해 봅시다. 완성된 문장을 읽어볼까요? 아시아 최대 규모예요. 마지막 6번입니다. 6번 문장은 좋은 기회랍니다. 인데요. 가로 안에 두 낱말, 기회. 이 두 낱말에서 다른 부분을 찾아보세요. 벌써 여러분도 찾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회자가 서로 다르네요. 기회의 회는 입을 좀 오므려서 소리를 냅니다. 회. 그러니까 어느 글자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앞에 낱말이죠. 앞에 낱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 봅시다. 이제 완성된 문장을 읽어봅시다. 좋은 기회랍니다. 6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북 오이소라는 책을 가지고 경북의 관광 명소도 알아보고 낱말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교과서 맨 아랫부분에 낱말 단디 보기로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낱말이 어떻게 소리 나는지 잘 귀 기울여 보세요. 낱말 단디 보기. 오늘 배운 낱말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백두산, 쉬엄쉬엄, 체험, 최대. 오늘은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모음자 에, 왜, 위가 들어간 낱말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향기 좋은 감와인이 익어가는 청도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청도에 가면 와인 터널이 있다고 해요. 한 잔 맛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여행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